네, 다음은 이 타임 딜레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성질 두 번째 성질입니다. 라플라스 변환 다시 또 F하고 이 큰 F 사이의 관계가 이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이 입력, 이 FT가 타임 타우만큼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겁니다. FT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FT라고 생각하시면 F 빼기 타우라는 것은 이 기존의 함수 이 F를 시간축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타우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함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 함수를 시간축을 따라서 이렇게 쉬프트 시켰을 때 아, 우리가 t-타우라는 이제 함수를 얻게 되고 그때 얘가 뭐가 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숙제 이제 세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2의 마이너스 타우 s fs. 그래서 원래 이 fs 자리 앞에 2의 마이너스 타우 s라는 이 항이 붙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 이 결과가 어, 이렇게 타임 딜레이가 있는. 이를테면 우리가 그 드론을 제어함에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드론에게 어떤 제어 명령을 보내는데 그 제어 명령이 이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T. 어떤 FT라는 명령을 보내는데 실제 이 F가 드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타우라는 타임 딜레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타임 딜레이가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그 제어기 설계, 또 분석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결과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그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델,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모델링을 이제 S 도메인에서 S 영역에서 S가 들어간 함수들의 어떤 관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여기다가 우리가 뭐 S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G는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여기다 S가 붙은 것은 이 S 도메인에서 관계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S를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같은 G입니다. 같은 모델, 같은 차,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묘사를 할 뿐입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미분방 형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고 S 도메인에서는 이제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그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상황에서 예제 2.1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봤지만은 mv 도트 더하기 bv는 u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이 미분방 형식이 그러면은 S 도메인에서는 어떤 G로 표현이 될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를 생각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미분방 형식을 통째로 다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 변환 박스에다가 예. 미분방 형식 얘를 통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지금 이 좌변부터 할까요? 이 좌변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이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합,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v 도트는 라플라스 변환 어떻게 될까요? m은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요. v 도트는 s하고 그 다음에 큰 vs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빼기 뭐 이제 v의 제로 이렇게 될 텐데 0이라고 가정합시다. 0. 초기 값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더하기
뒤에 있는 거. B는 여기 상수고, 이 V가 지금 입력입니다. 출력이죠. 지금 이 출력이 지금 V고, 입력이 U.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S. 는 우변. 우변은 작은 U가 이제 큰 U로 바뀌는 거. 자, 우리가 이 Y, 출력이 이제 V니까 이 V 자리에다가 이렇게 큰 Y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MS Y 넣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 이 V는 지금 큰 Y 이렇게 바꿉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G가 있고요. 입력이 U고 출력이 Y입니다. 여기서 출력은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 도메인에서의 관계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US고요. 다음에 YS.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 MS 더하기 B YS 여기는 US 됩니다. 그래서 입력 U가 있고 여기 출력 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Y는 Y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해볼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YS라는 것은 MS 더하기 B분의 1 U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U, S도메인에서의 U가 S도메인에서의 Y가 되기 위해서는 MS 플러스 B분의 1을 이게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U가 곱해지면은 Y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시간 영역에서의 그 입출력 관계식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입출력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U가 있고요. 출력 V가 뭐 Y든 출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딱 주어지고 이걸 더 단순하게 하는 방법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분 방정식 이 자체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이 지금 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 G 자리에다가. 근데 S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박스 안으로 이렇게 U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U하고 G가 그냥 이게 곱해지는 겁니다. 곱입니다. 곱. 그러니까 이 입력하고 이 UT하고 뭐 G가 곱해져 가지고 Y가 나오는 이게 어떤 곱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영역에서는 어떤 G가 함수 같은 것이고 그 함수가 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약간 복잡하죠. 하지만은 S 도메인에서는 뭐냐면은 YS라는 것은 US에다가 그냥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그 G하고 이 GS라는 거하고 U하고 그냥 곱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GS라는 게 이게 GS가 되겠죠. 네. GS라는 것은 MS 더하기 B분의 1. 이 자체가 그냥 GS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MS 더하기 B분의 1을 바로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이라고 나중에 S 도메인을 그렇게 부를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S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얻은 상당히 좋은 점이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표시할 때 그 시간 영역에서는 미분 방정식 형태로 뭔가 입력하고 출력이 이렇게 표현되는 방식이 약간 좀 뭔가 그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S 도메인은 넘어오면서 이 좋은 점은 입력에다가 그냥 이 G 자체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곱해서 출력을 만들 수 있다. 이
이 박스가 의미하는 게 이제 어떤 단순 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 도메인에서 U하고 Y의 관계식 이 G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MS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원래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됐었고요. 자, 이게 이제 전달 함수입니다. 이 트랜스퍼 펑션이고, 트랜스퍼 펑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트랜스퍼 펑션의 이제 이 분모 있지 않습니까? 이 분모를 이렇게 보시면은 분모의 이 m이 여기서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y의 이 도트 있잖아요. 이 미분한 것이 이렇게 s로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b 이렇게 있고요. 이제 y는 없어지고 y 도트가 s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는 그냥 없어지고 그냥 b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u 앞에 있는 1이 이렇게 여기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차수, 예, 최고차항 차수죠. 최고차항 어떤 그 차수를 보면은 이게 S의 1승이잖아요. S의 1승. 그래서 이 1이 의미하는 것이 이게 시스템 오더. 이 시스템의 차수가 됩니다.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할 때 그 1차, 2차가 이제 시스템 오더입니다. 1차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UT가 있고 YT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입력, 출력 사이 관계를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 적분계 하나로 나타냈었습니다. 이렇게 Y 도트가 있고, 얘가 만나고, 어떤 개인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적분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적분계 하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예. 그 최고 그 미분 차수가 이게 하나 1이기 때문에 그 적분계 하나가 필요했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 전달함수에서는 요 S, 이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1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거 폴하고 제로라는 걸 정의합니다. 폴하고 제로. 폴은 뭐냐면은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 이걸 우리가 폴이라고 부르고요. 제로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걸 정의하느냐? 이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폴이 어떻게 되냐면은 폴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모가 ms 더하기 b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s, 그 s는 마이너스 n분의 b. 그래서 얘가 이 폴이 됩니다. 1차 시스템의 폴은 1개, 2차 시스템, 이게 2차가 되면은 S의 제곱, 뭐 2차가 되면은 2차 시스템의 폴은 2개. 그래서 폴의 개수는 시스템 오더하고 같습니다. 예. 제로는 어떻습니까? 제로는 지금 분자를 0으로 만든 S인데, 이 분자가 S가 안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입출력 관계식, 이것만 고려할 때, 이 입력 U에 대해서 출력 Y만을 고려할 때, 분자에는 S가 안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어 입력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 제어,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박스가 G가 있었고 D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도 들어가고, 이것만 고려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관계, 이 G 안에는 이렇게 분자에 어떤 S가 안 들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가 이 박스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안에 이 G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D가 있는데, 입력이 R이고
출력이 이렇게 y가 되는데 r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나중에 알고 싶은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u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분자의 s가 이제 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은데 이 전체 이 D를 설계하고 뭐 H 뭐 고려하고 해가지고 이 피드백까지 다 넣어가지고 박스를 크게 그립니다. 그럼 이 박스의 입력은 R,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퍼런스 R과 그리고 실제 출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박스가 됩니다. 이 박스에는 많은 경우에 이 분자의 S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로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자에 s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로는 없다, none,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쓰면 되시겠습니다. 제로는 시스템의 차수하고는 무관합니다. 시스템의 오더, 시스템의 차수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폴, 이 폴의 개수가 곧 시스템의 차수가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제 2.3 이렇게 보시면은요, 인공위성 예제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 세이타 두 번, 그 시그마 M은 I 알파, 이 식에 그거 해가지고 I F의 두 번 미분은 요 D 모멘트 암하고 이 F가 만들어내는 모멘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로 나눠주면은 I분의 D 하고 U라고 쓰고요. 얘를 Y라고 쓰면은 Y의 두 번 미분은 I분의 D, U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적분기가 들어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적분이 두 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개인 값이 I분의 D 이렇게 있었습니다. 적분기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최고 미분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 2차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더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쨌든 입력이 UT, 출력이 YT,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입출력 관계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걸 이제 역시 라플라스 변화를 해봅니다. Y 두 번 미분은 I분의 D, 뭐, 이 해가지고, 이게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요. 자, Y의 두 번 미분은,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 두 번 미분한 것은 S의 제곱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큰 Y하고 S의 제곱이고, 뒤에 이제 뭐가 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S, Y 제로 빼기 뭐 Y 도트의 제로 이렇게 초기 값들이 있는데 초기 값을 0이라고 가정합시다. 사실 이 초기 값을 0으로 가정하는 것이 이 전달함수를 구할 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전달함수를 얘기할 때, 즉 입력과 출력 사이 이거 관계를 S 영역에서 나타낼 때는 초기 값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그 초기 값들을 다 0이라고 놓고 풉니다. 초기 값이 만약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ys 더하기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더하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입출력 관계가 깔끔하게 이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다 0이라 놓고 0이라고 이제 그 가정하고 우리가 전달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우변은 앞에 i분의 d가 상수니까 i분의 d 쓰고 그 다음에 u는 큰 u로 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지우고 ys라는 것은 s 제곱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i분의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라는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은 이 트랜스퍼 펑션 s 제곱 이게 이제 어떤 gs가 되겠습니다.
gs 네. 트랜스퍼 펑션. 역시 마찬가지로 2 있죠. 네. 요 2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분모의 i분의 d는 여기서 온 거고요. 또 우변의 이 그 힘, 입력 u하고 관련된 것들이 분자로 가고요. 분자로 가고 좌변, 이 y에 관련된 것들이 분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변, 이 좌변에 있는 이 미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s의 제곱, 뭐 s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시스템 2차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스템 오더가 그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폴은 어떻습니까? 폴을 보시면은 폴은 s의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거죠. s가 0, 0.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곳에 폴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 0 이렇게 써줍니다.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폴의 개수가 두 개고 그 두 개가 같은 곳에 0, 0에 지금 있는 케이스입니다. 제로는 어떻습니까? 제로는 분자는 s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no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5를 보겠습니다. 2.5의 경우는 역시 시그마 m은 i 알파 해가지고 i는 세타 두 번 미분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여기서 들어가는 그 외부 토크 t하고 mg가 만들어내는 게 마이너스 mgl 사인 세이타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근사하는 거죠. 그 선형화 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이렇게 세타로 나타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형화를 하지 않고 그냥 사인 세타를 그대로 두게 되면은 라플라스 변환이 불가합니다.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입출력 관계식이 지금 입력 tc 이게 입력 이제 u가 되겠죠. 그 세타를 우리가 y라고 놓으면은 y다 그러면은 iy의 두 번 미분 더하기 mgl sin y는 u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시간 영역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입력 u 그 다음에 아웃풋 y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미분 방정식 자체로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비선형 항을 포함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us, ys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환이 되는데 sin y의 라플라스 변환 sin y의 라플라스 변환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sin 우리가 이 y가 큰 ys 큰 ys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sin y가 어떤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ys 이렇게 나와줘야지 나중에 u하고 u의 어떤 곱이 y 이렇게 나온다고 쓸 수가 있는데 sin y의 라플라스 변화는 기존의 어떤 y에다가 어떤 곱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S 도메인에서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입력 곱하기 어떤 그 전달함수는 y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를 위해서는 선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그래서 이 세타로 선형화를 하면은요, i 두 번 미분 더하기 mgl y가 되고 는 u 이런 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선형화된 것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us 이제 ys가 될 텐데, 자 이게
분모 분자 이렇게 아까 주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면은요. 이 i가 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 미분이니까 s의 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더하기 mgl 쓰고요. 그 다음에 y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분모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분자는 어떻습니까? 분자는 이 u 앞에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차 시스템이죠. 2차. 우리 이 미분 두 번이었기 때문에 2차 시스템. 그래서 여기 이 제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 오더, 오더는 2차, 2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폴은 어떻습니까? 폴은 is의 제곱 더하기 mgl을 0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s의 제곱은 마이너스 imgl인데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일반 실수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허수를 도입해야 됩니다. 허수. 그래서 허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mgl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기존에는 i를 썼을 텐데 우리 제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j를 씁니다. j. j가 의미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의 제곱은 1. 허수를 나타낼 때 i도 쓰지만은 보통 j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이 이렇게 두 개 나오고 2차 시스템이니까 두 개 나오고 허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로는 어떻습니까? 제로는 역시 이 분자가 s가 없기 때문에 no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 보겠습니다. 2.7은 우리 인버티드 펜듈럼 시스템, 이 도립진자 시스템이었고 약간 복잡했습니다. u가 가해질 때 그 u에 대해서 세타 프라임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었고 이 세타 프라임하고 이 u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도출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거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은요. 이 라플라스 변화를 하시면은 i 플러스 mpl 제곱 s 제곱 세타. 초기 조건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전달 함수를 계산할 때 초기 조건은 다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빼기 mpgl 세타 프라임 이렇게 세타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 프라임 이게 다 지금 사실은 S 도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MPLS의 제곱 큰 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 두 번째 항은 MT 플러스 MPS의 제곱 큰 X 더하기 B 한 번 미분이니까 S, X 빼기 MPL 두 번 미분이니까 S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 프라임 S는 U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이 그냥 뭐 더 이상 미분 방정식도 아니고요. 대수적인 어떤 두 개의 어떤 선형식입니다. 예. 이 식에서 지금 이 세타 프라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다음 X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X가 있고 세타 프라임이 있고 U가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U하고 세타 프라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X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X를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해 가지고 X를 우리가 소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X라는 것은 앞에 있는 MPL, S의 제곱을 다 나눠주면은 MPL하고 I 더하기 MPL의 제곱, S의 제곱 이게 없어지니까 세타 S 프라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MPL의 S의 제곱, MPGL 세타 프라임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x라는 것을 우리가 세타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타 프라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x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 두 번째 식이 온전하게 세타 프라임하고 u 사이의 관계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박스에 입력이 u라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은 세타 프라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안에는 이게 인버티드 펜듈럼 시스템인 거죠. 인버티드 펜듈럼 도립진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오더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막 그 미분 차수들이 복잡하게 들어가가지고 시간 영역에서는 이게 차수가 뭔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2차 그 미분 차수 최고차 2차이기 때문에 2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x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대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x를 소거하는 과정에서 이 차수가 3차, 4차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 전달함수는 우리가 b를 0이라고 놓았습니다. b를 0이라고.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즉 항력 혹은 마찰력이 없는 경우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2차가 아니고 이제 3차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2차 시스템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타임 도메인에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진 전달함수를 미분 방정식을 봤을 때는 시스템 오더가 그 세타 프라임과 u 사이의 어떤 그 관계, 그 시스템 오더가 뭔지가 좀 불분명한데 전달함수로 표현을 해놓고 나면은 s의 제곱 아닙니까? s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2차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 오더는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폴이 어떻게 되느냐? 폴은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k 뒤에 있는 것을 k2 이렇게 쓰면은요. 폴은 k1s의 제곱 빼기 k2는 0이 되기 때문에 s는 루트 k1분의 k2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실수가 되겠습니다. 실수 근을 갖고 그 실수 근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제에서는 실수가 아닌 허수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두 개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좀 유용한 것, 좀 우리가 왜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우리 S 도메인으로 넘어오면서 입출력 관계식을 나타내는 그, 그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졌다. 그러니까 출력 Y가 입력 U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한 그런 형태.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곱하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 라플라스 변환이 주는 어떤 그런 특징이었고 또 하나는 시간 영역에서는 좀 이렇게 알기 어려운 그 시스템의 차수 같은 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그 불필요한 어떤 그 변수 아까 같은 경우는 x였죠. x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세타와 입력 u 사이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명확해지고 그래서 이게 2차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은 예제 3.15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건 미분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미분방정식이 이제 공학수학에서 많이 풀으셨을 텐데, 미분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주어진 어떤 시스템에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뭐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여기서 그 u가 뭐 0이다. 입력이 없는 거죠.
입력이 없으면은 출력도 당연히 0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입력이 없어도 출력, 즉 yt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초기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초기 조건이 존재하면은 최초의 y0하고 y.0가 0이 아닌 어떤 알파, 베타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그 초기 조건이 이 미분방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yt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경우는 yt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homogeneous solution이라고 하는 yht 그리고 non-homogeneous 해서 ynt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초기 조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초기 조건이 있을 때 0이 아닐 때죠. 0이 아닐 때 그리고 뒤에 있는 non-homogeneous는 u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출력값, 그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0이라고 가정하고 초기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이 y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진자 시스템에서 이 세타가 외부에서 가하는 이 토크에 의해서도 이제 변하지만은 이 토크가 0이라 할지라도 초기 값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들어가지고 최초의 이 세타 값이 0이 아닌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를 살포시 놓으면은 애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세타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t가 없더라도 그 출력 세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제 yht를 한번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u가 0인 상황,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사실 시간 영역에서 푸는 방법은 공학수학에서 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걸 S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해서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라플라스 없고요. 이건 변환을 하면은 y 두 번 미분의 라플라스 변환은 s의 제곱 ys 그리고 초기값이 있기 때문에 초기값을 고려하면 s y0 그 다음에 빼기 y 도트의 제로 이렇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더하기 이 y의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큰 y가 되고요. 자, 우변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하고 y 정리를 하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면은 y는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s의 제곱 더하기 1 하고 1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베타인가요?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플러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된 식을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yt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라플라스 변환해서 yt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ys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y를 입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니까 이거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인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yt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가 라플라스 변환돼 가지고 큰 y가 됐으면은 이 큰 y는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작은 y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y라는 것은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그 선형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그 변환을 고려해서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s 이게 지금 y거든요. 그러면 이게 y면 여기에 대응되는 yt는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그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이 있었는데 코사인 오메가 t는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s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오메가가 1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어디서 왔냐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코사인 t에서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코사인 t가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s가 되니까 얘는 여기 있는 이 i는 코사인 t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수기 때문에 알파를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번에 s가 아니고 자, 이 경우에는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이제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y가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y가. 그리고 그때 작은 y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식을 알고 있습니다. sin 오메가 t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로 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t는 위에 이제 분자가 s였는데 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분자가 오메가니까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에 대응되는 시간 영역에서의 함수는 sin 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yt라는 것은 알파 코사인 t 더하기 베타 사인 t가 되겠습니다. 이 베타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함수 여기 그 미분방 정식 이 미분방 정식에 대응되는 이 y 이 지금 이 출력값 아까 뭐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기에 입력이 있고 여기 g가 있고 입력 y가 있고 u가 있고 y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u가 0입니다. 근데 초기 조건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때 y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묻는 건데 이걸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y라는 것은 알파 코사인 t 더하기 베타 사인 t로 주어진다. 코사인 사인은 원래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그런 출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3.17 예제인데요. 3.17 예제는 y 두 번 미분 더하기 5y의 도트 더하기 4y는 u. 여기서 u가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1. 여기 1은 그 스텝 인풋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텝 인풋 1. 그래서 시간이 0 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그 전은 입력이 없고요. 특정한 시간 이후부터는 0초 이후부터는 1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하고 이걸 곱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은 원래 그 지수함수라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하고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이 이 0보다 이 작은 이 영역에서는 이거하고 이거랑 곱해지면 그냥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이쪽 이 t가 양수일 때의 그 지수함수만 딱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입력을 지금 가했다는 겁니다. 입력이 없다가
시간 t가 0이 됐을 때 여기 좌표는 여기 t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2죠. 그러니까 2이고 이 값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소해서 궁극적으로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력을 여기에 이렇게 가했을 때 그때 이 y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건 non-homogeneous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g가 있고 입력 u가 있고 y가 있는데 이 y하고 u의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 관계식이 있을 때 이 y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호모지니어스 파트가 있고 난 호모지니어스 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 u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쪽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호모지니어스한 파트는 이 초기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초기값을 0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거죠. 이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볼게요. 그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다 해보면은 s의 제곱 ys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두 번 미분한 것이 그대로 그냥 s제곱으로 바뀌고 다른 초기값에 관련된 항은 없습니다. 더하기 뒤에 있는 거 5s y 더하기 4 ys는 us인데 이제 이거죠. 이거 t가 0일 때, t가 0보다 클 때만 지금 고려를 하니까 그 상황에서 이 지소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지소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이 at 뭐였습니까? 이게 s-a분의 1이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a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분의 1 예, 되고요. 그러면은 ys라는 것은 자 s의 제곱 5s 더하기 4로 나누면은 s의 제곱 5s 더하기 4 s 플러스 2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그래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4 분의 1 자, 이렇게 지금 2가 빠졌네요.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가 되겠네요. 네. s 플러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t에 대응되는 것이고 이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추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ys를 알았는데 그럼 이거 yt를 여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 방금 전에 코사인, 사인에 대응되는 어떤 ys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yt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생소한 ys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쪼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쪼개냐면요. 분해를 하는데요. s 플러스 1 어떤 상수, s 플러스 2 어떤 상수, s 플러스 3 어떤 상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분자가 지금 3차 아닙니까? 3차 다항식인데 3차 다항식이 이렇게 1차 다항식에 이렇게 3개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 다항식 분자가 1차 다항식이 되도록 다 이렇게 쪼개봅니다. 자, 이런 걸 아주 예전에 뭐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은요.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은 양변을 전부 다 이걸로 곱해봅니다. 이걸로 곱하면은 자 2가 되고요. 이건 분자에 있는 것들을 다 곱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s 플러스 1하고 이거랑 서로 약분이 되니까 c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S 플러스 2하고 이거하고 서로 약분이 되니까 C2 S 플러스 1 S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 플러스 3하고 4군요. 미안합니다. 4하고 이거하고 약분이 되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만 남습니다. C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1, C2, C3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요. S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S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적을 시계는 C2하고 C3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는 C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죠. 그래서 C1이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S자리에 C2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좌변은 그대로 그냥 2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 C2 이번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C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겠습니다. 4 집어넣으면은 여기 0 되고 0 되고 여기는 C3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C3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C1, C2, C3 자리에다가 3분의 1 넣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는 3분의 2인가요? 3분의 1을 넣고 여기는 3분의 1을 넣으면은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의 AT가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 가지고 S-A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얘는 3분의 2하고 S 플러스 1분의 1이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 t가 이 플러스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4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부터 작동을 해야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값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2를 곱해줍니다. 2를 이렇게 1t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전체에다가 1t를 곱해주면 시간이 0보다 클 때만 우리가 이 지수함수에 의해서 y값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고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주차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고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과제는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property 6. 그러니까 property 6라고 하면은 integration, 우리 적분을 했을 때 이 적분 그러니까 어떤 아니고요. 라플라스 변환이 있고 여기에 적분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뭐였었냐면 아까 S분의 1 FS였습니다. 답은 왜 이게 S분의 1이 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적분기 표현할 때 뭐 X가 있고 뭐 X 도트가 있고 이 적분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미 이 적분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S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S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적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그 함수의 fs 앞에 S분의 1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기를 이렇게 S분의 1이라고 쓴 겁니다. 세 번째 과제는 property 2. 그래서 타임 딜레이가 있을 때 라플라스 변환 f에 t-타우를 집어넣었을 때 2의 마이너스 타우 s fs 이렇게 앞에 이 지수함수가 붙게 되는데 이게 왜 붙는지 한번 유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과제 2에서 이 드론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이 드론이 있고 드론의 이제 입력 델타 t,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프로펠러가 있는데 여기서 이 t 더하기 뭐 델타 t, 여기는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t가 생겼을 때 x축으로 먼저 세타만큼의 이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이 있고 그 세타 때문에 이제 x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t하고 x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이미 이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전달함수로 바꾸고요.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그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 오더하고 제로하고 폴의 위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